네, 씩씩한 화요일 시간입니다. 오늘 누구보다 씩씩하게 토론을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지난주 이 시간에 나오셨던 정의당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 자리에 꽤 오랫동안 계셨던 장진영 미래통합당 동작갑 예비 후보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진영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나름. 네. 네. 김장 타임 어디 갔어요? 김장 타임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 중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1인당 10만 원씩 현금성 지역화폐를 4월부터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도지사 결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부분 먼저 하실까요? 네,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네.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치였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지금 이제 경제가 유례가 없었던 굉장히 긴급 재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구호자금 성격의 이런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인당 10만 원 액수가 이제 크진 않은데 네. 전 도민한테 지급했다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지급 방식이 현금이 아니고 네. 경기도 지역 화폐로 지역을 이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기간을 두고 지역에서 3개월 내에 이제 네네. 다 지역 내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인데 취지가 좋죠. 근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지역 화폐가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중간에 사업자가 끼어 있어요. 사업자. 지역 화폐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네. 다 끼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 사건으로서 지역 화폐 그 사기 사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상당한 이권입니다. 그래서 그 이권을 노리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아마도 경기도가 이게 시작을 했고 울주군도 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저는 유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일부 지자체들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것이 나중에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취지나 이런 것들은 뭐 평가를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예, 저는 중간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이게 이제 경기도는 그렇지만 이게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네. 저는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네네. 그게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 만약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상원에서 기각은 됐지만 어쨌든 네. 이제 그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좀 더 저는 인당 100만 원 정도까지도 네.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하되 재원 마련은 그 뭐 다 나눠주고 저는 이제 모두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재난 생각하고 기본소득 동의하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네네. 이것을 나누는 행정적인 과정이 너무나 낭비가 심하고 그 비용 많이 자체로 들죠. 예, 그 별로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재원 마련을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한 대로 네. 저는 그 코로나 채권을 발행해서 국채를 네, 발행해서 지금 시중에 굉장히 뭐 1,000조 원이 떠도는 자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이 재난 극복을 위해서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좀 저는 뭐 이게 지금 지금 미래통합당과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양을 제가 나름대로 절충을 한 건데요. 네네. 그런 안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통합당의 공식 입장은 뭔가요? 이 기본재난소득 그 황교안 대표가 약간 그 취지에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가 바로도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렇게 뒤집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어떤가요? 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들. 글쎄요. 정리가 좀된 당내에도 건가요? 좀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40조를 황교안 대표가 40조 원을 구호기금으로 하고 네네. 핀셋으로 네. 선별적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 그 아동 수당을 그렇게 한번 지급을 하려고 했다가 네네.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라는 그랬었죠. 네. 우리가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를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대표님 어떠신가요? 네, 저는
후보님께서 굉장히 기존 미래통합당 입장보다 전향적인 차원에서 네네. 말씀해 주셔서 반가웠고요. 환영하는 네, 입장. 매우 네. 환영했습니다. 환영 왜냐면 논평을 내는 이게 정의당 대변인으로서 뭐 추경 논의가 있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재정 완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해 왔고 미래통합당이 그런데 또 총선 앞두고서 총선 논평으로 그러니까 총선 공약 중에 하나로 40조 구호 기금이나 이래 선별적인 어떤 기금 마련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우선 궁금했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각자 제한받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 권리라든지 또 절박한 민생 절벽에서 지어지는 이제 이 정책이잖아요. 네네. 그런 만큼 정말 보편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여러 가지 뭐 사안들이 있어서 환영합니다만 재난 기본소득 개념으로 국민당 100만 원 정도의 현금 유동성이 시중에 잘 굴러가고 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네. 뭐 제 사견이긴 한데 이것이 우려되셔서 정하시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사견 일단 네. 사견으로. 네. 지금 이제 그 당의 입장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 대변인께서 제가 당의 입장을 지금 대변할 입장은 아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상 초유의 지금 재난이라는 네,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복지 일반에 적용되는 그런 우리가 주장이나 논리가 여기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특수한 생각하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네. 매우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 네. 예, 그래서 한시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네.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급하는 것과 그리고 지급을 한다면 방식은 어떤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 진주님은 현금도 좋지만 취지에 맞는 건 지역 화폐가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반면에 0349번님 현금으로 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 겁니다. 먹는 것보다 공과금이나 월세 내는 것이 더 급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게 더 네. 힘들죠. 월세를 못 내고 이런 경우 많으니까. 지역 화폐가 네. 사용 용처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마트나 이런 데서 못 써요. 전통시장에서만 쓰도록. 네네. 그 기능이 원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그게 그렇죠. 네네. 적시한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정치권 이슈로 본격적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 조성실 대변인이 나왔으니까 네. 이 정의당 지지율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정의당 네. 지지율이 지난 한 2년 동안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였다가 굉장히 좀 낮게 나와요.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지지율 상으로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또 기본적으로는 또 비례위장 정당 논란이 계속 지속되면서 네. 뒤에 관련 질문들이 또 이어서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욕심론, 뭐 욕심론. 고집론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미 계속 돼왔고 근데 이제 저는 여기 뭐 대변인으로 출연하기는 했지만 네. 그냥 정의당원이자 또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을 해오면서 이제 정당으로 온 어떻게 보면은 갓 진입한 네네. 정당원으로서 사실 정의당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전체 판을 막 흔들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수권 정당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네, 현실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선거제 개혁 논의를 이끌어 올 때도 사실상 정의당이 해온 역할은 20여 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이 선거제 논의가 20대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그것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고 내용들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사실 뭐 거대 야당 양당을 중심으로 뭐 네. 캡을 포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 비례정당으로 인한 여러 가지 뭐 정말 양당 대결 정치의 국면이 조금 지나서 좀 더 합리적으로 많은 정보들이 또 공유될 수 있다고 하면 또 신뢰를 가지고 정의당을 바라봐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 기존에 이야기했던 선거제의 취지나 네. 또 여러 면모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또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일수록 정말 기본기와 원칙을 지키는 정당들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결국에 21대 국회 가서 지금 이 법안을 제대로 또 다시 좀 의결을 하고 진일보하는 네. 결과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때 누구 하나도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정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음. 후퇴하는 방향밖에는 남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선거 처리되면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연합을 하면서 후보 단일화 이런 논의를 활발하게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뭐 비례는 정의당을 찍으면서 이렇게 전략적인 투표들 행위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좀 힘들어진 것 같고 또 비례대표만 보더라도 지금 열린민주당이 워낙 또 뚜렷한 색채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정의당은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네.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기존의 뭐 지난 선거에서나 또는 이번 선거를 전망하면서 바라봤던 것과는 네. 또 실제로 좀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네, 다만 이 비례 위장정당 논란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이게 양당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선거 국면이고 그런 면에서 이 명분에 따라서 이제 단합을 해야 된다 이런 네네.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냉정한 평가들 내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 타 군소 정당들과의 여러 가지 연합의 과정들을 보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금 한 약 한 달 못 남은 시간 동안 네. 또 정의당이 정의당으로서의 꿋꿋한 행보들을 이어가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또 보실 수 있다면 그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믿어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 기본기나 품격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치로 보답을 해드리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이 비례 연합정당 이 과정과 또 정의당은 동참하지 않은 여러 가지 과정들. 맞아요. 되게 씁쓸하죠. 이 연동형 비례제 그다음에 정당제 이런 것들이 편법과 반칙 이런 것들로 온갖 여당과 야당, 여당과 제1야당이 네. 양쪽 다. 예, 네. 같이 뭐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네. 예, 아주 네, 편법이 시작은 난무하게 있는 것 됐어요. 같습니다. 근데 네? 시작과 네, 순서는 뭐 저는 명확히 그건 있는 것 뭐 같고요. 도끼인 객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연동형 염정 비례제를 네. 쭉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이게 참 죽서서 뭘 누구한테 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요새 좀 회한이 드는 게 네, 회안까지요. 그 네. 4+1 그 과정에서 네. 제가 사실은 225 원래는 225대 75인데 이게 시작을 했었죠. 계속 무너지면서 결국은 비례 의석을 한 석도 못 늘리게 되는 네, 네. 그렇게 245대 55 이렇게 갔죠. 근데 그 225대 75를 정말로 관철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그런 전략을 저는 사실은 주장을 했었어요. 당내에서.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반발짝이라도 가자 이런 이제 미련에서 결국은 끌려갔는데 그게 결국은 제3지대의 발목을 잡아버렸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처음부터 회한이 되죠. 네, 그 원칙을 연동형 명확하게 세우고 아까 선거제 조 대변인 말씀하신 때. 꿋꿋하게 네.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정의당도 조국 국면에서 네. 조국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 게 바로 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미련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했던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의가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부담만 남는 빚만 다 잔뜩 짊어지게 되는 그런 현실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공천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경실련에서도 발표를 했었고 공천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음주 운전을 했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5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 공천 확정자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이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위반 사범들은 35명, 39명 각각 이렇게 돼요. 이게 2000년 이후 음주 운전만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나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근데요, 네. 이제 저도 공천 그 심사를 네.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네. 음주운전이 꽤 많아요. 되게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음주운전자를 다 걸러내면 후보가 아마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음주운전은 나쁜 거죠.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다 걸러냈을 때 우리가 이제 후보를 찾을 수 있냐라는 고민이 있어요. 예, 그런 게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정의당의 신장식 그 비례대표 후보하고 네. 주진영 열린민주당에서 이제 주진영 전 대표. 두 분이 대표적인 사례로 비교가 되는데 네. 신장식 변호사는
네 번이었죠. 전력이 네. 네 번이어서 그건 좀 과하죠. 제가 보기에는 어떤 당도 네 번인 후보를 음주운전이 네 번인 후보를 용납하긴 하는 당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죠. 네. 한 번, 근데 이제 면허 정지가 됐더라고요. 근데 좀 심하긴 했지만 한 번 정도를 다 공천을 못 준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저는 너무 높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참고로 신장식 변호사는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음주운전 4번이 아니고 무면허 운전 4번. 음주와 무면허. 네네네. 네, 제가 팩트 체크 아, 해드리려고 네네. 했는데 저는 방금 이제 음주운전자들을 다 걸으면 정치할 사람이 너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정당 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세상은 넓고 정치하고 싶고 정치할 사람은 많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당에서 그동안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추리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비해 공당에서의 어떤 기준들이 딱 맞지 않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고요. 너무 안 맞죠. 사실 네.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전 네. 더디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데서 희망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절도죄, 뭐 살인죄 이런 것들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당연히 네.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까지는 음주운전 뭐 정도야라고 했던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격변하고 딱 어떤 모멘텀을 통해서 완전히 뛰어넘으면서 바뀌었죠. 네. 네, 이거는 완전히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거다. 서로 그것이 아주 오래전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이 강하게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음주운전과 관련된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매우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뭔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변호사님? 이게 이제 네, 이게 2000년 이후에 음주운전 기록만 포함한 거예요. 뭐 세상이 더 넓고 많다는 사람이 얘기죠. 많지만 정치를 준비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저는 뭐 예. 시민사회 영역을 포함해서 준비된 인재들이 되게 많은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렌즈 그리고 네. 기회가 각 공당에게 명확하게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 공천 기준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두 번 정도까지는 보통은 제한을 두지 않는 아주 심한 페널티를 주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타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보죠. 이 대진연이라는 단체에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선거운동을 막았다. 근데 경찰에서 이것을 수소 방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통합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도 사진을 봤는데 네. 오세훈 후보가 이게 뭐 지하철역인가 어디 이렇게 팻말을 들고 서 있는데 네. 대진연 소속의 학생들인 것 같은데 네. 삥 둘러서 가지고 팻말을 들고 네. 오세훈 후보를 비난하는 네. 그런 이제 운동을 하더만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낙선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 후보는 그 선거 운동을 못 하는 지경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뭐 그래서 못하는 이제 거죠. 오세훈 후보가 네. 광진경찰서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1인 시위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네.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이제 그런 불상사까지 가게 됐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서 어떤 후보자를 알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게시물을 이렇게 설치하거나 게시하면 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건데 네. 그 위반한 것도 문제지만 그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경찰이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수수 방관했다는 부분은 네.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일단 근데 오세훈 후보의 그렇습니다. 주장이에요. 네네.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이 즉각적인 뭐 조치나 뭐 신고가 당연히 됐겠죠. 네,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심각한 방해가 되니까. 그런데 그게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네. 이제 이 부분을 오세훈 후보가 밝혀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죠.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이 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불법적인 선거 방해와 선거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 뭐 관권 선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정의당 예비 후보가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 하던 중에 폭력을 당한 정의당 운동원들과 후보가요? 함께 네, 어. 지나가는 그 지역 주민
그 어떤 네네. 일반인으로부터. 그래서 관련한 논평도 저희가 내고 명확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네. 당부했는데요. 이런 폭력으로 인한 네. 뭐 후보자가 정말 공격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더 경찰이 앞장서서 이제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질문지에 있어서 제가 관련된 뉴스들을 네.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만 네. 이렇게 대규모로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발언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막 대규모로 전국 각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처럼 보이지는 우선 나오는 보도만을 봤을 때는 이런 않는데 주장은 좀 지나치다. 근데 이제 관건 선거고 네.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다 이런 류의 워딩들이 나오는 것이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규모로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정확한 네. 그 표현은 전국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그래서 그 저희 그 제가 동작 갑인데 네. 동작 을에 나경원 후보가 있는데 네. 나경원 후보도 좀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랬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나경원 네. 후보가 그런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는 걸 전 들었는데 어. 이거는 정말 그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현행법 위반이고 대규모로 안 되고 몇 군데에서 된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몇 군데에서 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이거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미래통합당 장진영 동작갑 예비 후보 그리고 조성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